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호남을 겨냥하면서 우리의 이제 존재감을 보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의 민생 정치로 바꿔야 된다. 전남은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원이 26명으로 전국 최다인데 이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과도 안 맞는다. 경쟁 부재가 부패와 유착을 반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당 지지율이 한 2%에서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호남 유권자들한테 선택지를 준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호남만 선택지가 없나요? 대구 경북권 선택지가 있나요? 거기는 국민의힘 공천받으면 다 당선시켜주는 데 아닌가요? 네. 정면 승부를 걸려면 대구 경북에 가서 조국혁신당이 한번 해보겠다. 민주당 좀 대구 경북은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렸어요. 생각지 못했던 전략이네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야기해볼까요?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난 총선 때 굉장히 기여를 했죠. 네. 그건 맞습니다. 또 뭐 이른바 지민 비조, 네. 그 지역구는 민주당 해서 비례대표표를 상당히 흡수해서 국회의원도 이제 여러 명이 나왔고 뭐 좋은데, 그때 그게 가능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 여론을 얻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어디가 있어요? 다 감옥에 가 있죠. 감옥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세영 정치부장이 이 조국혁신당 가지고 이제 칼럼을 썼는데 제목의 취지가 복수는 끝났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가 있고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 비전을 제시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여러분 윤석열 전 나쁜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 심판했잖아요. 네.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호남 유권자 여러분 저희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좀 약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약간 말을 더듬잖아요. 말이 이게 좀 뭐 이렇게 딱 한마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권은 심판합시다 이건 말이 딱 쉬운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확 내세울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이 약해요. 네. 그 호남의 선택지를 주는 게 정치적인 비전일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에서 우리가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이게 더 멋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를테면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은 제가 좀 미안하지만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대국민 설득을 위한 가치와 비전을 아직은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보면은 이제 그 약간은 왼쪽으로 우리가 민주당보다 포지션을 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국혁신당의 제일 큰 위협 요인은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죠.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개혁적으로 간다? 웬만해가지고는 더 개혁적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적 피하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호남 내 민주당을 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극복 과제로 설정한다. 이게 호남인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냐. 이번 지방선거에 저는 무조건 간에 이게 진영 논리라고 하지만 진영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전국적인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의미가 그거냐, 이거는 그냥 그 의미적인 발언들이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의에 되게 충실하지 않으면은 진영 내에서 수용이 안 돼요. 네. 근데 지방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을 공격한다? 민주당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들, 호남에서 먹히지 않을 겁니다. 후보 낼 수 있습니다. 후보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근데, 전체 지역의 후보를 다 낸다?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혁적이고 이런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호남 쪽에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대부분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붙잖아요. 이 무소속 후보 중에는 민주당이라는 강고한 카르텔 안에 못 들어가서 정말 반짝반짝 빈다는 보석인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유유상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럼 조국혁신당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당 지금부터 더 망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대의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어쨌든 99%는 조국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당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실제로 어디로 출마할 거냐, 네.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느 단위로 할 거냐, 이게 내부적으로 가장 좀,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할까요? 지방선거에서? 보십시오. 만약에 이 기조가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1의 목표라면, 네. 진심으로 제1의 목표라면, 그러면 조국 위원장이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사전 전제가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제일 높아요. 네. 광산구가 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선택의 의미가 네. 조국 대표의 지역 선택의 의미가 조국 혁신당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 어디로 출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지역구 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호남과 근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역풍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국 대표님 부산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광주에 출마를 해요? 근데 이거는 명분도 이건 사실은 당 안 된다. 대표니까. 이게 현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호남을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이게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이 민주당과의 전선을 가장 크게 쳐놓고 대표가 다른 데 가거나 이렇게 못해. 아니면은 불출마를 하고 호남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거나 이런 방법이겠죠. 네.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부산시장? 멋지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단일화를 전제로 걸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이건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주적을 두고 거기에 근데 부산이나 서울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만으로 갔을 때 후보군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느냐, 대형 메가 이벤트가 있느냐, 정치적으로 보면요. 근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끝까지 완주한다 이런 개념 말고요. 네. 자,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 어느 후보가 좋은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결과에 무조건 나면 승복하고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승리를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거라는 걸로 해서 나가면 저는 그건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합당을 하는 게 낫죠. 민주당하고. 네. 근데 따로 나가느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네. 당대표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당원들이 출마의 권한들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합당이나 이 문제는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는 게다가 조국 그렇습니다. 대표도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네. 지방선거 이후에 한 당의 대표로서 성과를 만들어낸 걸 가지고 정치적 자양분을 삼아야 되는 그것도 저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은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좀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 안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존재감 별로 그 당 없이 그 보궐선거 해서 네. 저는 의원이 국회로 되고. 진입해가지고 또 역할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해요. 네. 그런데 조국의 그 소원이 뭘까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100% 국내산 햅쌀로 만든 쫄깃한 가래떡에 앙금이 듬뿍 들어있는 앙금떡을 소개합니다. 설탕이 없는 무당 앙금과 저염 앙금을 사용해 건강에도 좋고 개별 포장이라 냉동 보관하면서 하나씩 꺼내 먹기도 편리합니다.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켓단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해산물을 당일 채취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보내드리는 통영 해물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물 활 전복과 소라, 가리비, 새우, 백합 등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서 탕이 아니라 찜으로 드셔도 충분한 양입니다. 놀라운 가격 23,9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인가요? 조국의 소유는 좀 통일할 뻔했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조국 다음 대통령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재 여론조사상 뭐 그래 높지 않지요. 네. 그건 아직은 다수가 우리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호남에 우리가 뭐 민주당하고 대안을 만들겠다. 아니 그게 근데 그 조국 대통령을 해야 되는 명분이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대 담론 같긴 하지만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철학과 가치, 비전 이걸 내놓지 못하면은 저건 굉장히 좀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국 대표 정치적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돌파구가 안 보이네요. 반사체 정치, 발광체 정치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기의 빛을 내는 게 진짜 정치.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야들은 상대 저쪽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당의 실수나 이런 걸 가지고 반사로 이득을 얻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민주당과의 이게 비침을 통해 가지고 가는 정치를 하고 있지. 네. 조국혁신당 자체의 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인식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정의당이나 뭐 민주노동당 이런 당하고의 또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냥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총선을 앞두고는 합당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네. 당 내의 경쟁으로 새로운 좀 민주당의 변화 발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음을 도모하는 게 상식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주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그동안은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로서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지방선거까지 성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면 아까 장모님 말씀대로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다음 총선 전에 또 다른 판단을 해보고 이런 길밖에 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라. 예,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